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와 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언양고등학교 교사 홍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으로는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 두 번째,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세 번째,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 네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시 고려사항,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인데요. 오늘 강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네, 집중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학생부 교과 성적 50% 이상을 반영하는 전형으로서 석차 등급, 성취도 등의 교과 성적을 수량화해서 각 대학의 한산 전수의 기준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2023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수시를 먼저 보면요. 2022학년도 75.71%에서 2023학년도 78.04로 소폭 상승했고요. 그리고 정시를 보시면 24.29에서 21.96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보시면 2022도 마찬가지야. 2022와 2023 마찬가지로 대략 한 8대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수시가 대학 대입 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부 전형으로서 수시의 교과 전형이 44.24, 수시의 종합 전형이 23.31,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이 20.02%의 비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지역별로 교과, 종합, 정시 비율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보시면 광주, 전남, 부경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은 교과 전형의 비중이 거의 60%에서 70% 중반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종합은요, 한 20% 내외가 되고 정시의 비중은 상당히 약하죠. 한 10% 에서 한 10%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이 수도권 지역으로 내려오면 교과 전형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고 반대로 종합과 정시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한번 국한해서 보면 교과 전형의 비중이 19.52%, 종합 전형이 37.63%, 정시 비중이 42.85%로 정시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종합 비중이 높습니다. 그죠? 수시 전형 내에서 한번 전형 비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양상은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부경 지역을 포함해서 이 지방은 수시 내에서 교과 전형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65%에서 심지어는 80% 가깝게 교과 전형이 비중을 차지하고요. 종합 전형은 한 20% 중반대에서 30% 내외가 되죠. 그죠? 이러한 현상은 또 수도권 지역으로 오면서 교과의 비중이 약해지고 종합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전형별로 한번 비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시면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 교과 전형 비율이 한 10%에서 20%대, 경기대를 보시면 28%까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차지하고 있고요. 종합의 비율은 대략 한 30% 초반에서 40% 초중반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수능 위주가, 즉 정시죠. 수능 위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에서 많으면 54%까지 이렇게 수능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과 전형 중심으로 한번 본다면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교과 전형, 예전에 비해서 이 교과 전형 또한 모든 대학에서, 서울 주요 모든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교과 전형의 확대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죠? 예, 교과 전형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예, 두 번째 학생부 플러스 면접 전형입니다. 세 번째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입니다. 하나하나 그 정의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학생부 100% 전형은 교과 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 교과 성적과 그리고 출결, 봉사 시간 등을 정량화해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적용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신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부 100% 전형을 지원하게 된다면 수능 최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두 번째, 학생부 플러스 면접 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플러스 면접 전형은 단계형 전형을 많이 실시하는데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을 통해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고 그 합격자 중에서 2단계 면접을 통해서 1, 2단계의 성적을 합산해서 최종 인원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이 의외로 당락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이 교과 성적의 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별이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면접에서 의외로 그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면접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신 성적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접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그 내신 등급 커트라인이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조금 약하지만 면접에 어떤 강한 그런 학생이 있다면 학생부 플러스 면접 전형을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입니다. 일단은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로 일정 비율 반영하고요. 두 번째,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여기서 정성적 평가는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과 평가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지만 그 종합 전형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에서 서류의 영향력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감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2023 고려대 학생부 교과 시행계획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학생부 교과 80%, 서류 20%를 반영하고 있죠. 비율로만 봤을 때는 교과 성적이 절대적이고 서류는 아주 영향력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교과 등급의 환산 점수를 한번 보시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이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를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거의 1점대 초중반 초중반이 아니더라도 그 지원자들의 어떤 성적의 차이가 크게 없겠죠. 없다 보니까 교과 성적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서류에서 그 합격의 어떤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역전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부 관리 또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2022 교과 전형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2023 교과 전형에서 왜 뜬금없이 2022 교과 전형의 변화를 알아보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2023년과 2022년 교과 전형은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그 교과 전형에 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의 변화를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교과 전형의 주요 변화, 2022년의 주요 변화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2022년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개정교육과정이 대입 전형에 반영되는 원년이기도 하죠. 보시면 첫 번째, 1, 2학년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 그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세 번째 챕터에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객관성과 공정성의 어떤 강화 측면에서 수능 최저 적용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을 10% 이상 교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 기준 전년 대비죠. 2021 대비 교과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대학은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서울 소재 16개 대학 기준 전년 대비 교과 전형 신설 현황을 한번 보시면 2021년도에는 이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이 고려대에서부터 한양대 일부 학교만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죠. 하지만 2022년도부터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 전형으로 10% 이상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주요대를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꼭 그 종합과 정시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도 어떤 주요한 전형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수도권 대학 수시 전형별 지원 비율 추이를 울산에 있는 A고를 통해서 한번 이제 분석해 봤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 이 4개년 동안 교과 전형의 비율을 한번 보시면 19년도와 20년도는 10% 이하로서 아주 낮은 비율로서 지원을 하게 되었지만 2021년도 보시면 소폭 이렇게 교과 전형의 어떤 지원 비율이 소폭 상승했죠. 하지만 이제 2022년도를 보시면 40.40%로 종합 전형의 52.53%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 그 격차가 엄청 좁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교과 전형이 수도권 대학에서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게 이제 지원 비율 상승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결과를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같은 학교죠. 같은 학교에서 이 성적대별 전형별 지원 비율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보시면 1.5 등급에서 2.5 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전형이 신기하게도 교과 전형이 되죠. 그죠? 절대적으로 교과 전형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2.5에서 3등급 학생들은 보면 교과와 종합 비중이 정말 똑같아요. 그리고 3등급부터는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종합의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이제 이것을 보면 최상위권 학생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했고요. 중상위권 학생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2022년 A고 사례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교과 전형의 확대로 인해서 상위권 학생들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요한 전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는 대학이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합격선이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환산 점수 산출하는 방법, 대학마다 다르다. 대학과 계열마다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 다르고요. 두 번째, 이수 단위를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도 다르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차 등급을 어떻게 환산하느냐도 대학마다 차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반영 비율인데요. 반영 비율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반영 비율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일부 대학에서 아직 그 학년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요런 이 5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환산 점수를 산출할 때 이런 요소들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2023 대학별 학생부 교과 전형 반영 방법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국대, 국민대, 상명대, 그리고 서울여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한국외대 이렇게 대학과 계열마다 반영 교과가 모두 다르고요. 각각 다르고 그리고 반영하는 과목 또한 다르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느냐, 성취도 비율을 반영하느냐, 이렇게 이것도 다르고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를 교과와 비교과의 비중 또한 다릅니다. 그죠? 근데 여기 한국외대 있죠? 한국외대를 보시면 비고란에 한번 보시면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 값을 적용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자, 이 내용 참 재밌는 요소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보는데 여기 지금 두 학생이 있습니다. 두 명의 학생이 90점, 원전수 90점, 그리고 등급은 2등급, 그러니까 여학생이고요. 남학생은 89점의 등급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두 학생의 어떤 성적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학생의 환산 점수는 한국 외대에서는 여학생은 270점, 남학생은 258점이 됩니다. 환산 점수로는 많은 차이가 생기죠. 12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2024 한국외대 교과 성적 환산 방법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두 학생 모두 등급으로 따지면 2등급이라서 258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남학생은 89점이기 때문에 258점의 점수를 받죠. 원점수 환산했을 때. 하지만 여학생은요, 90점이기 때문에 270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대는 등급과 원점수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학생은 270점, 남학생은 258점이라는 점수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 학교의 환산 방법은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유불리가 그만큼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개인이 직접 막 계산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정확성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하면 대학별 교과 성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년도 그 학생부 교과 이해와 대비편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죠. 타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1학년도 수시 모집 대학별 경쟁률을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렇게 확연히 이 성적이
성적이 아니라 경쟁률이 타 전형에 비해서 낮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뭐 논술 같은 거를 보시면 논술과 실기 전형 보시면 엄청나게 높죠. 장난 아니게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죠? 네, 두 번째로 충원율을 한번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율은 뭐 대부분 100을 넘죠. 한 140점, 150점, 막 173점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서울. 그런데 이제 종합과 논술을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는 충원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여기서 그 충원율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충원율 150이다. 예를 들어서 충원율 150이라는 그런 의미는 모집 인원이 100명일 때 후보 150번까지 합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타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충원율이 높으냐를 보시면 일단은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합격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고 낮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렇죠. 안정 지원 그리고 중복 지원 사례가 많아지면서 중복 합격 사례가 많아지면서 충원율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수능 최저 세 번째 특징이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최저 적용 비율을 한번 보시면 교과 전형 280개 중에서 46%가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인원수로 한번 보시면 11만 1,929명 중에서 54%를 수능 최저를 적용해서 보죠. 거의 50% 가반 이상 수능 최저를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별로 한번 이렇게 수능 최저 적용 비율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대구, 경북, 강원, 서울 순으로 거의 60% 이상이 되는 비율로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불경 지역 또한 40% 정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죠. 여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수능 최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여부에 따른 합격선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수능 최저 적용은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라스트 찬스죠.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예, 2019-2020 한국 외대 인문계열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한번 표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2019년도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된 해고요. 2020년도는 수능 최저 2개 합이 4 이렇게 수능 최저가 적용된 해죠. 그렇게 보면 경쟁률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76에서 7.06으로 하락했죠.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하는 게 꺼려질 것이고, 만약에 지원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인해서 실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로 인해서 내신 등급 컷이 이렇게 하락되고요. 그리고 충원율 또한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 역량을 키워서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과에 그런 교과 전형으로 한번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알아볼 내용은요. 지역균형 선발과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우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무엇이냐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그렇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서 2022학년도부터 수도권 소재,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대학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며 교과 전형 형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실시하는 38개교를 한번 이렇게 현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추천 제한이 있는 17개교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정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추천 제한이 없는 전형입니다. 21개교고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실시하는 이 38개교에 대해서 수능 최저 적용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12,492명 모집 인원 중에서 총 수능 최저 적용하는 비율이 66%에 달합니다. 그죠? 아주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 균형을 생각한다 라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고려도 수능 최저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반드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또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인문계 모집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 탐구 1이라는 내용은요, 탐구는 두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탐구 두 과목 중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얘기고, 여기 탐구 2는요, 탐구 두 과목에 대해서 평균을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탐구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이런 학교가 좀 더 수능 최저가 강하게 걸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경희대를 한번 보시면 국수 영탐 1, 4과목 중에 2개 합이 5등급이고요. 성균관대 글로벌 학과는 상당히 세죠. 국수 영탐 1, 3개 합 5, 그리고 성균관대 그리고 서강대는 국수 영탐 1, 3개 합 6, 그리고 서울시립대, 홍익대, 중앙대는 국수 영탐 1, 3개 합 7, 고려대, 우리 일반적으로 고려대 수능 체제가 상당히 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고려대는 국수영 탐구 평균 4과목 중에 3과목 합이 7, 서울교대는 반영 영역수가 4과목이나 되죠. 그래서 4개 합이 9등급 이내, 이렇게 이런 현황입니다. 자연계 모집 단위는 조금 인문계보다 살짝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요. 탐구 상위 한 과목 평균, 이것도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 미기, 미분, 적분, 기하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리고 탐구 과목 중에 과학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리고 과가라는 내용도 있는데, 과가는 과학 탐구 두 과목을 각각 한 과목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아주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탐구의 영역에 제한이 없어요. 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어서 국수 영탐 1, 2개 합 5가 되고, 경희대는 국어, 수학, 미기를 선택해야 되고, 영어, 그리고 탐구는 과학 한 과목 해서 2개 합 5 이렇게 되고,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 세죠. 국어, 수학 치고 수학은 미분과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영과가, 여기서 과가라는 것은 2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총 5과목 중에 3개 합이 5 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그죠? 고려대는 국수, 미기, 영과 2, 3개 합 7, 서울교대는 국수, 미기, 영탐 2, 4개 합 8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실 때 방금 제가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소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치 한양 모집 단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교과 전형의 종류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우선 학생부 플러스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4개 대학에서 1,354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플러스 서류 전형으로 5개 대학에서 2,544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100%로 29개 대학에서 7,930명을 선발합니다. 대표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은 연세대와 이화여대고요.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은 동국대와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교별 추천 기준이 변화가 됐습니다. 즉 추천 가능 인원이 확대되었는데요. 보시면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보시면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뭐 어디가 변했지라고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 음영 처리된 학교를 보시면 추천 기준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천 가능 인원이 확대되었고 이렇게 확대된 만큼 단위 학교에서 본인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추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수능 최저가 나오고요. 수능 최저가 달성이 되고 그리고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요건이 맞춰진다면 적극적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2022, 그러니까 2022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변화된 학교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좀 이렇게 폐지와 완화의 비중이 높죠. 특히 이제 완화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우리가 이제 완화라는 내용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라는 내용은 사실 우리 그 학력 인구 감소와 좀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력 인구가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각 등급별 그 인원 또한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수능 체제를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느끼는 이런 부담, 수능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한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지원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 고려 요소를 3가지 키워드로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첫 번째, 추천 인원 제한 여부입니다. 즉,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학교 추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요,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체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수능 체제를 내가 충족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류나 면접 전형을 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원하려는 학과의 학생부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면접에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요,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의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대학 자율로서 이제 그 전형은 대학 자율이긴 하지만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비중이 선발로 하고요. 그리고 지원 자격이 지원 자격만의 차이가 있지만 평가 방식은 타 전형과 일반 전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이런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원 자격, 즉 지역 설정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하면은 지역 인재 주요 변화 및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발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격 제한으로 일반 전형보다는 입결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인재 할당제로 의학 계열 진학 및 공공기관 취직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요.
2018년부터 2023년 6개년 동안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인원을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이런 추세라는 것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죠. 그죠? 2023년도는 21,253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고 전체 전형의 6.1%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격 제한으로 인해서 입결이 좀 낮은 경향이 있다. 왜냐면요. 지원 자격 제한으로 경쟁자의 범위가 이제 좁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 비해서 입결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는 상황도 생기겠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입결이 낮게 난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의학 계열에서 이러한 현상이 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집 인원이 적어 경쟁률이 좀 높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입결은 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할당제로 의학계열 진학 및 공공기관 취직에 유리하다라는 내용은요. 최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대 신입생 모집 중 40%는 지역의 인재로 선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졸업 이후에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35% 이상을 해당 지역 소재 대학 학생 및 졸업생으로 채용해야 하므로 공공기관 취업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은 전형 유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균형 선발을 하게 되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대학 자율에 맡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 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상 대학은 지역균형은 수도권 소재 대학,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 소재 대학이고요. 지원 조건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역인재 전형은 대학 소재 지역 출신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능 최저는 대학 자체 기준을 따릅니다. 두 전형당. 세 번째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요,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정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3학년 때 주로 편성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죠. 3학년 때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입시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성취도 평가죠. 성취도 평가란 ABC 절대평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1, 2학년 때 편성되어 있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가 아닌 9등급 상대 평가지만 3학년 때 편성되어 있는 이 진로 과목은 성취도 평가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영향력이 작습니다. 대입 전형에서. 여섯 번째, 이 대학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 반영 방법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 반영 방법은 크게 6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순 환산 점수, 즉 ABC 등급을 단순 환산 점수, 그러니까 ABC 등급에 따라서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단위수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취도별 비율이고요. 네 번째는 원점수 평균을 반영합니다. 반영할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정성평가를 통해서 반영을 하기도 하고, 여섯 번째는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반영이 이제 반영 방법에 들어가게 됐네요. 그죠? 성취도별 비율이 무엇이냐, 이제 요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전년도 교과 전형 이해와 대비편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전년도 거를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반영 비율을 한번 보시면 2023년과 2022년도 반영 비율이
44.8%에서 52.9%로 반영 비율이 증가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한다면 대부분이 단순 환산 점수로 반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과 성적 산출에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비율은 높지 않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상대 평가 과목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작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반영 방법 계획이 미수립된 학교가 대다수기 때문에 2022년 5월 말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려대와 서강대와 같은 학교는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으로서 성취도 A등급의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는 방법을 한번 수도권 소재 67개 대학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면 38개 학교에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그리고 이제 반영을 한다 해도 단순 환산 점수로 반영하는 학교가 대다수가 되겠죠. 22개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요.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와 서강대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 했을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6개의 요소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교과 전형에서 무엇보다도 교과 성적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의 어떤 강점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와 이제 못지않게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 역량이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세 번째는 교과 전형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나의 교과 성적이 대학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떻게 환산되는지 이 내용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다섯 번째로 내가 교과 전형에 지원함에 있어서 지역 균형과 지역 인재 전형을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내용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 잘 맞으면 된다. 교과 성적만 좋으면 된다. 이 요소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과 서류를 포함하는 그런 전형에 교과 전형에 지원하게 된다면 면접과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3학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와 대비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